안녕하십니까. 압구정역에서 여러분에게 22여 년 이상 최고 진료를 다하고 있는 코코 성형외과의 코코천사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종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코를 수술할 때 여러분들께서 좀 혼란을 겪으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재료적인 특성, 재료적인 사항에 따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코끝에 재료가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는 보통 코가 이렇게 동그스름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귀염고를 쓰는데 귀염고를 콧대에다 쓴다고도 생각들을 하셔야 하는데 귀염고를 콧대에다 쓰는 경우 아주 제한적인 극히 아주 리스크가 많거든요. 이제 귀염고는 연골을 만드는 막이 같이 함께 같이 채취가 돼요. 그리고 같이 코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연골막이 나중에 연골을 만들면서 특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특성을 나타낸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 여기 이렇게 콧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연골로 귀연골로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귀연골을 이렇게 얇잖아요. 살짝 테이퍼링 이렇게 살짝 이렇게 깎으면 참 좋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하나 더 쓰면 되는데 이게 연골막이 있다 보니까 연골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연골을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귀연골이 있으면 여기를 커팅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대로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귀 연골이 계속해서 연골을 만드니까 여기 이만큼을 또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위가 툭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자리 테이퍼링이 되는 게 이렇게 날씬하게 되는 부위. 우리 생각한 거 틀려요. 연골막이 있으니. 그래서 이쪽 부위 안 나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막 부숴서 넣어요. 그러면 연골이 부서지는 대로 형태대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연골을 콧대에다가 부숴서 넣고 이렇게 구부려서 넣고 이런 것을 좀 조심히 합니다. 다시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피부가 특히 얇았을 때 그러겠죠. 그래서 주로 코끝에다 넣는다는 것. 그래서 그다음에 양이 적어요. 일단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한데 전체를 넣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어서 코끝에 외에는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여러분들께서 좀 흔히 알고 있는 소프트 코라고 해서 부드러워요. 연골은 귀연골은 비중연골과 함께 좀 대표적으로 부드럽습니다. 비중연골은 얇아서 그렇지 비중연골이 만약 귀연골처럼 두툼하면 아주 딱딱했을 겁니다. 연골은 이런 이게 강도가 좀 약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말랑거리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겹을 쓰면 좋은데 문제는 두 겹 쓰면 아주 딱딱해져서 연골도 귀연골도 여러 겹을 겹치면 딱딱해진다.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혼란을 겪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코를 많이 섭외할 때는 귀연골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이유는 귀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수술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연골, 코 속에 들어있는 연골이죠. 코 안쪽에 들어있습니다. 코 안쪽에 왼쪽, 오른쪽 콧구멍을 구분해주는 연골이 비중격인데 여기 앞부위는 연골, 뒷부위는 뼈로 되어 있어요. 비중격 연골이. 그래서 이 앞부위 연골을 쓰는데 비중격은 연골로만 쓰는 그 연골을 떼서 코에다가 기둥에다가 또는 코끝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비중격 연골이고 그 비중격 연골의 일부는 콧대에다도 씁니다. 근데 문제는 뼈 부위에서는 녹아요. 뼈 위에서 연골은 잘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흡수가 안 되고 또는 흡수되더라도 흉터와 콜라겐 하나 되면은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싹 사라지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것이 좀 이제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예측을 갖게 하는 단점이 있죠. 또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콧대에다 쓰지 않고 주로 연골 위에 한정된 공간에다 쓰는 게 비중연골이라는. 그다음에 이제 가슴 연골. 가슴 연골은 떼기는데 이제 내공이 좀 필요하겠죠.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쪽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가슴 연골 어디서 떼지? 이쪽 돌아가서 회전하는 거. 연골마다 다 하나씩 연골이 갈비라는 이 늑골뼈, 늑골의 뼈에 늑뼈에 다 연골이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앞쪽으로. 그래서 이쪽 연골을 떼는 건데 이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주로 떼게 됩니다. 연골이. 이 연골을 약간 썰어서 이제 쓰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뼈와 함께 같이 채취해서 위쪽의 뼈랑 같이 연골을 아래쪽 연골이 되게끔 하는데 이유는
이렇게 앞쪽에 휘어 있어요. 아래쪽에 연골이 이렇게 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뒤쪽 뼈 쪽 부위까지 해야지. 뼈는 좀 평평한 부위, 반듯하거든요. 직선, 그다음 연골은 이렇게 휘어 있고, 그래서 이 직선 부위를 포함해서 곡선 일부 조금 이제 다듬어서 그래서 이렇게 콧대에 올리는데, 단점은 연골 뼈가 늑연골 뼈 부위가 조금 약해서 갈고 이렇게 하면 많이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점이 좀 있어요. 흡수가 많이 일어나서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단점이 좀. 여하튼 이렇게 대표적으로 귀연골, 비중격연골, 가슴 늑연골. 가슴 늑연골 사용처는 이제 콧구 쪽하고 콧대 쪽을 다 동시에 사용하시고, 특히 재건 수술, 비중연골이 부러져 있을 때 이제 그런 재건 수술에 주로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고, 콧대에 염증이 심하게 있었을 때는 이제 이물질 쓰지 않으려고 할 때는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장골뼈, 이제 골반뼈라고 합니다. 골반 이쪽에서 골반뼈, 이쪽 부위입니다. 골반뼈 이쪽 부위에서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렇게 만지면 이 골반뼈 안쪽 부위 뼈를 떼서 콧대에 주로 쓰고, 콧구 쪽은 연골로 쓰게 되는데, 가슴 늑연골을 쓰고 그러다 골반뼈를 쓰면 흉이 두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흉 문제 때문에 같이 쓰지는 않지만 이상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뼈를 이용해서 수술을 해야 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무섭지만 그렇지 않아서 쉽게 뗄 수 있고, 또 이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재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한 경우는 심하신 경우, 그래서 구축이 심해서 가슴 연골 자기 이물질 쓸 수 없을 때는 골반뼈를 적극적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성체 실리콘이 있을 거고요, 고텍스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 진피. 그다음에 요즘 근막은 잘 안 써요. 제가 자꾸 말씀드린 리프팅에 실리프팅에 주로 그런 쪽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엉덩이 지방, 그다음 기증, 이제 소나 살 인체 기증 진피가 있을 거고, 이건 지금 대부분 콧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콧구 쪽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시 정리하면 귀, 비중경골, 가슴 늑연골. 콧대 쪽은 쓰는 것은 이제 이물질, 합성품, 그 다음에 이제 합성품에 가슴 늑골뼈, 연골 이런 거, 그 다음에 골반뼈 이렇게 재료가 있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증 늑연골, 그 다음에 바이오메시, 이제 인조뼈라고 있는데 다 얇은 판으로 쓰는 건데, 그 대부분 비중격 연골에다가 부착시키기 위해서, 또 콧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얇게 돼 있으니까 인조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조뼈 매듭화, 그 다음에 바이오메시, 폴리머 중합체인데 아마 이제 조금 얼마 있다가 녹는 이제 재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에 녹아서 없어지는 재료, 이제 그걸 이제 폴리머라고 그러는데, 폴리머가 이물질로 이루어진 폴리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체 조직 같은 특성을 갖는 이제 그런 폴리머도 있을 거고요. 쉽게 이제 인체가 마크로파의 식세포가 잡아서 먹어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없어지는 그런 폴리머가 있겠죠. 다 이제 중합체, 고분자체거든요. 바이오메시. 그런데 이제 그런 재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료가 상당히 많죠.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시 이물질화된 바이오메시, 인조뼈, 판, 기증 이렇게 비중격을 약간 대체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 올려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좀 이해하십시오. 어느 정도 대충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러도 이제 마지막에 추가한 필러도 좋은 재료일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하고, 실로 가지고도 이제 녹는 실로도 가지고 콧대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네요. 다음에 또 한번 정리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코성형외과 코코천사 조배정 원장입니다. 고맙습니다.